군산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업체는 여전히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잠입 취재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어김없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5천만 원을 두고 사라졌는데 지난 19년간 기부액이 6억 원이 넘습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10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양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번영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군산 지역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수익금을 되돌려준다고 투자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약속과 달라지는 겁니다. 뒤늦게 알아채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피해 사례가 속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MBC의 단독 보도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에 사는 차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주민에게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좌 하나를 여는 데 필요한 13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2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익도 발생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저한테 몇 번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제안을 했다가 제가 좀 묵살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했어요. 투자 초기에는 원하는 시점에 출금도 가능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 차 씨는 추가로 송금했고 투자금은 전 재산이다시피 한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수익금 명목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물론 원금을 되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총 1억 한 3, 4천 원금만 그 정도 했는데 4월부터 일절 지급이 안 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차 씨뿐만이 아닌데 공통점은 투자 초기에 이자를 제때 지급해줬다는 점입니다. 3개월까지는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급을 약속대로 했거든요. 근데 출금을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 새로운 인증 절차가 생겼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취재진이 경찰에 확인한 피해 사례만 군산 지역에 10여 건. 군산경찰은 고소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천사의 선행은 19년째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매년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는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 아침 일찍 주민센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송동 주민센터 40, 50대 중년 남성분 목소리로 다급하게 지하 주차장에 빨리 가보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남성이 말한 대로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종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메모지와 함께 황금색 돼지 저금통과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천사가 올해 기부한 금액은 모두 5,020만 1,550원. 지난 2000년부터 쌓은 기부 금액만 6억 843만 원에 이릅니다. 19년째 천사의 따스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주 노송동은 천사마을이 됐습니다. 주민센터 안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록한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천사를 기리는 도로와 거리벽화, 쉼터 등도 조성돼 기부 문화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을 대표해서 그런 어떤 천사마을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온정은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4,900여 세대와 노송동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군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10년 만에 준공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대교가 위용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지역의 상생과 번영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에 착공된 동백대교가 준공되자 군산과 서천 지역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시민들은 교량 위를 걸어보고 금강물을 내려다보며 동백대교 준공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3.2km의 동백대교 개통은 그동안 금강 하구뚝을 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리는 14km에서 3km로 시간은 30분에서 5분 이하로 단축됩니다. 두 도 간의 연결, 이게 마지막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천과 군산이 금강 같은 생활권으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루 10,000대가량의 차량이 통행하고 연간 수백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백대교는 CCTV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열선과 제설 장비 등 자동화 안전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첨단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하는 도로로 구축하였습니다. 양측 주민들은 두 곳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적지 않았다며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시에는 의료시설이 조금 갖춰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좀 쇼핑 정도도 군산에서 가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익산국토관리청과 군산시 서천군 관리당국은 동백대교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비 2,38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 가까워진 거리만큼 두 지역의 상생과 발전도 성큼 가시화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학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수시 모집 결과 전북 지역 수시 등록률이 높아져 정시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인 가운데 국어와 영어가 큰 변수로 꼽히고 있어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수시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정시 모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변별력이 커서 중위권 학생들의 눈치 보기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서 중상위권들의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정보 싸움도 치열한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는 국어와 영어입니다. 가장 어려웠다는 국어는 같은 등급 표준 점수가 15점 차이가 날 정도로 크고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반영 영역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반영 영역에 대한 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것에 맞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대학의 경우 안정 지원이 뚜렷해서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등록률이 높아졌습니다. 수시 등록 포기자가 전북대는 지난해 536명에서 400명 선으로 군산대도 331명에서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정시 모집 인원도 줄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아서 등록 포기자 수가 합격에 당락을 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에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마감일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3일까지 다른 데다 마감 시간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제각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지난 1년 새만금에는 실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는가 하면 개발청도 군산으로 옮겨왔죠. 이번 시간에는 새만금 개발을 지휘해온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을 유룡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소회도 남다르고 책임도 아무래도 막중하실 텐데요.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겠다. 그런 요구들 많이 하시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대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피력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만금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까? 매립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민자에다가 그냥 다 맡겨놨습니다. 민자 개발 방식으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발족을 했고 그 첫 사업을 수변도시 6.6평방킬로미터 200만 평을 조성할 거고 그거를 또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게 해가지고 20년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고작 태양광이냐 이런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새만금 사업의 본래 목적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개발이 가장 늦게 이루어질 약 9% 정도의 면적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첫 번째. 그리고 고작 태양광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그 1조 원 이상의 예산 확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16조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항만이 민자로 지금 부두건설이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 점. 그다음에 공항은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점. 그러니까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에 비해서 공항과 항만 이런 핵심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약간은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총장으로서 새만금 개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비전과 보관이 있으실 텐데 공공주도 매립의 선례 이거를 확실히 다져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프라 시설이 잼버리 대회 이전에 확실하게 완비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다. 예, 총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다 인상으로 논란이 된 완주군 의원 의정비가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군의원의 월정수당 21.15%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제 주민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 월정수당이 낮다고 답한 주민이 128명 가운데 34%에 불과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상안을 통과시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중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2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12월 111.6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작년 11월 114.7을 기록한 뒤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눈 수술이 정치권의 화제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으로 눈 수술을 받은 뒤 국회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쓰고 참석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당 안팎의 관심이 이어졌지만 정 대표는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며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정규 직원 53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경역직 30명에 신입 23명으로 30%는 지역 인재를 별도 전형으로 뽑게 되며 다음 달 7일까지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2월까지 전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연말 연시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300만 원과 임직원들이 1년 동안 모은 희망저금통 6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공사는 또 최근 김치 3,000kg을 담가 손길이 필요한 이후 330세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동부권 6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남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단체장들은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단합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 패션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지 섬유 패션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지 산업의 신사업 창출과 친환경 섬유자원 분석, 한지 패션 마케팅 전략 등 6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서선희 전주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경로당에 수백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서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잃게 됐고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부하 직원 2명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습니다. 김 경감은 업무를 알려주며 사적인 말은 했지만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